안녕하세요. 아이와 엄마가 함께 의지하는 마일스톤 성악가의 이영주 원장입니다. 육아용품 고르는 거 정말 머리 아프시죠? 저도 제 거는 그냥 이렇게 검색해서 메뉴에 리스트에 있는 거 그냥 좋아 보이는 거 아무거나 사고 그러는데, 근데 이게 애기 거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브랜드별로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 또 사람들 실제 사용 후기 찾아보느라 블로그, 유튜브 다 찾아보고 가격 비교해보고 그러면서 정말 시간 들여서 구매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건 안전에 대한 정보는 좀 적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육아용품 중에 좀 잘못 쓰면 위험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고 쓰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았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어떤 육아용품이 어떤 점에서 위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용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영상을 한번 제작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소아과 의사 엄마가 구매하지 않은 육아용품 탑4입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제가 브랜드명이나 회사명을 직접 노출하는 게 좀 적절치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브랜드명보다는 어떤 용도로 쓰이는 제품인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의해야 될 육아용품은 아기를 잘 때 옆으로 누워서 자게끔 하는 육아용품입니다. 이 제품 정말 많이 쓰세요. 제가 부모님께 여쭤보면 너무너무 많이, 거의 다 쓰시고 계신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많이 쓰고 계시고, 그리고 신기한 게 이거 쓰고 정말 못 자던 아이가 진짜 잠을 잘 자게 됐다는 이야기도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이 제품 구입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영아 돌연사 증후군 때문인데요. 어른들은 뭐 옆으로 자든 꼬꾸라져서 자든 아무 상관이 없이 잘 안전하게 잘 수 있는데, 아기들은 또 다르거든요. 12개월 미만의 영아들은 반드시 하늘을 보고 누운 자세로 재우시는 게 안전합니다. 요새는 영아 도래산 증후군이라는 단어가 많이 알려지고 교육도 많이 되어서 엎드려 자는 게 아기가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요새 부모님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엎드려 자는 것뿐만 아니라 옆으로 아기가 자는 것도 어린아기한테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옆으로 자는 자세 자체가 애초에 좀 불안정한 자세여서, 옆으로 처음에 누워서 자다가 엎드리게 되는 형태로 넘어가기가 굉장히 쉽다는 점이고, 그리고 영아 돌연사 증후군의 발생 위험에 있어서 엎드려서 자는 것만큼이나 옆으로 사이드로 자는 자세 또한 위험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많이 밝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옆으로 자는 자세에서 특히 그 자세를 이제 안전하게 고정하기 위해서 머리 주변에 뭔가 용품이 이제 둘러싸고 있다던가 해서 이게 공기 흐름을 좀 방해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공기 흐름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서 이산화탄소가 쌓이고 산소는 또 적어지고, 이렇게 되면 어른들은 이제 좀 이렇게 뭔가 숨쉬기가 답답하면 중간에 잠에서 깨기도 하고 자세를 바꾸기도 하고 하는데, 특히 자기 자세를 바꾸지 못하는 아주 어린 아기들은 이산화탄소가 몸 안에 쌓이면서 점점 더 딥슬립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각성을 잘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게 또 영아 돌연사 증후군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아기의 수면을 도와주는 제품들이 없으면 잠을 너무 못 자는 아기들이 많다는 건데요. 그래서 똑바로 누워 재우기가 너무너무 힘든 아기들이라고 한다면, 조금 이 제품을 안전하게 쓰실 수 있으려면 아기가 잠이 들 때까지만, 부모님이 보고 계신 동안까지만 이 제품을 사용하시고, 이제 아기가 완전히 잠이 들었거나 또 부모님이 이제 자리를 이탈하고 잠자리로 들려고 하신다면 이 제품을 제거하고 아기가 바로 누운 자세로 잘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자러 가시는 게 가장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아기가 잘 때 아기 몸을 지그시 눌러줘서 아기가 자기 움직임에 깜짝 놀라서 깨지 않도록 방지해주는 용품들입니다.
아시다시피 어린 아기들은 정말 깜짝깜짝하게 놀라고 자다가도 놀라서 깨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근데 이게 아기는 그러고 이제 낮에 또 자지만 엄마 아빠는 낮에도 할 일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막 아기가 심지어 밤에 또 하룻밤에도 뭐 몇 번씩 깨서 운다고 하면 진짜 막 다크서클 눈 밑까지 내려오고 막 지하철 손잡이에 매달려서 졸고 이러면 진짜 삶이 피곤해지는데요. 그래서 아기가 자다가 놀라서 깨지 않게 도와주는 제품들이 등장을 한 것 같아요. 사실 별 탈 없이 쓰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이실 테지만 그 중에서도 아주 드물게 아기의 호흡곤란을 유발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아기의 신체 움직임을 결국 제한하기 위해서 이런 용품들을 사용하는 건데요. 그래도 아기가 어떻게 인형은 아닌지라 이렇게 저렇게 자기 힘으로 어떻게 또 막 비집고 나오거든요. 그렇게 움직이다 보면 아기가 자칫 호흡이 좀 곤란한 상태에 빠질 수도 있는데 그때 뭔가 위에서 약간 무거운 게 누르고 있거나 한다면 그 상황을 빨리 벗어나는 게 어렵겠죠. 그래서 신체를 누르는 제품 대신에 그냥 스와드럽 정도를 사용하시는 것을 더 권유드리고, 스와드럽은 그래도 아기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는 허용하지만 이것 때문에 깜짝 놀랄 정도까지의 큰 움직임을 제한함으로써 그래도 좀 더 안전하게 아기가 깨지 않는 정도로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스와드럽도 아기가 이제 스스로 뒤집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그러면 이제 사용을 중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뒤집기를 방지해 준다고 하는 수면용품들도 비슷한 의미에서 위험성이 있는데요. 근데 생후 한 4개월, 5개월 정도 되면 아기들이 또 뒤집는데 이제 뒤집기가 잠결에도 자꾸 뭐 이루어지니까 본인도 이제 자다가 잠결에 뒤집었는데 이제 엎드려서 도로 눕지를 못하니까 막 울고 그러면은 이제 또 부모님 또 일어나서 또 뒤집어 주러 가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또 반복이 되면서 좀 며칠 힘든 나날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시기는 한 2, 3주 정도 본인이 그냥 엎어서 자는 거에 익숙해지든 아니면 그냥 되짚기를 터득해서 그래서 자기가 뒤집었지만 다시 되짚기도 가능하게 되지든 어떤 형태로든 이런 상황은 이제 수면이 방해가 받는 상황은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뭔가 이런 2, 3주를 잘 버티기 위한 요가용품을 쓰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아까 엎드려 자는 거 위험하다고 하지 않았냐라고 하시는데 아기가 이제 스스로 뒤집을 수 있게 된 상태에서 엎드려 자는 것을 다시 꼭 바로 누워서 재우지는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게 미국 소아과학회 공식 입장입니다. 그 다음 역류 방지 쿠션입니다. 아기들은 정말 많이 개우죠. 그래서 진짜 조금 개우는 애기는 있는데 근데 한 번도 안 개우는 애기는 제 생각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일단 식도 자체가 짧고 또 위랑 식도 요 사이에 이제 막아주는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이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역류를 잘 못 잡아줘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근데 이게 개우고 나면 이제 닦고 막 치우고 그럼 빨래 한 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기는 이제 개운 거 목에 걸려가지고 막 킥킥거리고 기침하고 이러면은 진짜 잘 개우는 아기 있는 집은 진짜 육아 난이도가 그거 자체로 인해서 한 5%에서 10% 정도는 상승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아기가 상체를 비스듬하게 세워서 누워있게 함으로써 역류가 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라고 하는 취지인데 그럴듯해 보이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아기의 역류를 막는데 별로 효과가 없고 그래서 권고하지 않는다가 미국 그리고 한국 소아과학회의 입장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아기들이 누워있을 때만 개우나요? 아기들은 바로 상체를 세워가지고 트름 시키는데도 어깨에다 왁 하고 개워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뭐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보다도 또 위험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제품의 특성상 경사가 있다 보니까 경사도가 아주 높지 않아도 아기가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조금씩 미끄러져 내려와요. 그래서 내려오다 보면 이제 부모님이 없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이 친구가 내려오다가 뭔가 이렇게 고개가 뭐 꺾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호흡을 좀 곤란하게 할 수 있는 자세에서 이제 멈추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쿠션을 좀 안전하게 사용하려고 한다면 수유 직후에만 잠깐
뉘어놓으시는 거고, 그리고 부모님이 오래 자리를 비우셔야 되거나 뭐 아기를 오래 재워야 하거나 이런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은 바운서인데요. 이거는 이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좀 충격적일 수 있는 기사를 하나 공유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육아용품으로 정말 유명한 회사인데 여기서 12년간 13명의 아이가 한 제품과 연관되어 질식사한 사건이 있어서 그래서 미국 소비자 제품 안전위원회에서 경고를 하고 리콜 조치가 벌어지고 했는데요. 문제가 된 제품이 바로 바운서였습니다. 바운서는 아까 그런 역류 방지 쿠션처럼 약간의 경사가 있고 또 아이 몸이 푹 파묻히게 해서 혼자 앉지 못하는 아기들이 소파에 앉는 것 같은 그런 형태로 앉게 하는 제품인데요. 기사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볼까요? 2009년에서부터 2021년에서 미국 내에서 관련된 이 로커스라고 하는 제품 관련 사망사고가 13건까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그래서 이 제품을 결코 아기를 재운 용도로 쓰지 말아야 한다라고 경고를 했고, 그리고 부모나 양육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런 형태의 요람에서 잠든 아기가 질식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바운서의 등받이 각도를 10도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슷한 제품을 집에서 사용하고 계시다면 위의 주의사항을 꼭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아기가 깨서 놀고 있을 때 잠깐 쓰시는 용도로 하셔야지 부모님이 오래 자리를 비우시거나 아기가 길게 잠을 자는 용도로 쓰지는 않아야 한다라는 점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구매하지 않았던 제품들을 공유해드리고 또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또 알려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은 사실은 아기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좀 부모님의 편의를 위한 제품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또 얼마나 잘 깨고 잘 개우는 아기 때문에 힘든 부모님들이 많으시면 이런 물품들이 또 이렇게 막 널리 제품화가 되어서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쓰고 하겠어요. 근데 이런 제품들이 집에 있으면 저는 심지어 이런 제품들이 왜 위험한지 알고 있으면서도 이번 한 번은 괜찮겠지, 우리 애는 괜찮겠지 이러면서 진짜 막 애기 밤에 막 몇 번씩 깨고 이러는 와중에 제 스스로가 나약해져서 이런 제품들을 알면서도 쓰게 될까 두려워서 구매를 안 했던 거였어요. 아기를 안전하게 재우는 방법은 모두가 알고 계시긴 하겠지만 바로 평평하고 살짝 단단한 정도의 매트리스의 아기를 하늘을 보고 눕게 해서 재우는 거고요. 아기 잠자리 주변에는 아무것도 두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 육아가 그렇게 원칙대로 항상 되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너무 지친 부모님들이 꼭 이 제품들을 쓰셔야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점을 꼭 지키셔서 그래서 좀 더 편안하고 또 안전한 수면 환경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영상이었을 텐데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번 편에서는 제가 안 썼던 거에 대해서 공유해드렸으니까 다음 편에서는 제가 그럼 뭐 썼는지, 왜 썼는지에 대해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했어. 다시 처음부터 해줘. 어릴